이번 영상은 홍콩 사태로 보는 중국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중국은 왜 이번 사건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망술입니다. 중국의 이슈를 설명하면서 홍콩 문제를 언급한 것이 2개월 전인 만큼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문제로 촉발된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고 있는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 2월 대만으로 여행 중이던 찬뚱카이가 여자친구인 탄 샤오잉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후 홍콩으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찬뚱카이가 범인임을 밝혀냈지만 대만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었고 홍콩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에 친중파인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은 법적 허점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범죄인 인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는 악용 가능성이 다분하여 홍콩 시민들이 분노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고 최근에는 여성 시위대가 콩알탄에 맞아서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이에 분노한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하여 12시간 정도 마비가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중국의 국영 매체인 항구시보의 기자인 후거하오가 홍콩 시위대에 의해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군사력을 홍콩 인근 선전 스타디움에 집결시켜 진압 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전 스타디움에서 진압지까지 10분 거리라고 하니 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왜 중국은 이번 사건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1989년 4월 말부터 계엄령이 선포된 5월 20일까지 천안문 광장에는 20여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참가했으나 정부는 이를 유혈 진압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등소평은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피는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써 시위대로 하여금 위화력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무력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번 사건을 시위가 아닌 테러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력 진압의 명분을 쌓을 수 있고 대내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홍콩 시민들은 중국이 내정한 후보들 중에서 뽑는 간선제가 아닌 홍콩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뽑고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깥물 좀 먹은 홍콩 시민들이 후보를 선출한다면 당연 반사회주의적인 후보가 선출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 집안의 아버지 둘 격인 일국양제체제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포정치를 통해서 시위대를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예인들을 내세워서 홍콩 시민들에게 자제하기를 권고하는 등의 방법도 진행되고 있는 듯 하지만 배울 만큼 배운 홍콩 시민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연예인들도 밥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 때와는 다르게 지금 홍콩 시민들의 수준은 상당합니다. IMF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홍콩의 1인당 GDP는 5만 달러를 넘었으며 경제 발전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임을 생각해보면 홍콩 시민들도 쉽게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을 강하게 쥐어 나갈수록 이들은 국제사회에 더 강한 신호를 보내면서 저항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많거든요. 이번 국제공항 점거 사건 역시 이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경찰의 진압에 대한 보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장시간 점거하면서 대외적으로 홍콩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게 되고 이로써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홍콩에는 여러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처지를 겪고 있는 대만과 마카오인데요. 대만의 차잉잉원 누나는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면서 홍콩 당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바람을 수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재선을 앞둔 차잉원 누나가 미국으로부터 22억 달러 이상의 무기 구매를 발표하면서 지지층은 더욱 견고해졌고 중국과는 더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반작용으로 홍콩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차잉잉원 누나는 홍콩이 무너지면 다음 타겟은 대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내가 있는 한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진정시켰습니다. 나 존나 멋지. 마카오 역시 자발적인 시위를 19일 오후 8시에 개최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대만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은 모두 아래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을 다른 나라와 접한 중국은 궁극적으로 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뻗어나가야 할 중국의 진출로가 막히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미국의 반응에 근원이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을 막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권이란 보기 좋은 명분을 내세워 이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홍콩 사건에 대해 미국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럼프 형은 8월 15일 트윗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시진핑을 매우 잘한다. 그는 그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이다. 또한 그는 어려운 일도 잘한다. 만약 시진핑이 홍콩 문제를 인도적이고 빠르게 해결하려면 할 수 있다는 점에 나는 일말의 의심도 없다. 개인적인 만남? 이런 트윗도 있고요. 15시간 후에 트윗으로 시진핑은 시위대를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홍콩 문제의 행복하고 계몽적인 결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트윗을 썼습니다. 이렇게 럼프 형은 홍콩 문제를 진핑 형이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핑 형이 시위대와 대화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핑 형은 정치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독재를 더 강화한 상태인데 이런 문제로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중국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핑 형이 이를 강경하게 진압하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럼프 형은 홍콩 문제와 관련하여 폭력적인 진압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고 중국이 시위대에게 보복한다면 미국은 궁극적인 형태의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로써 진핑 형의 옵션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예견했던 중국의 균열 조짐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되기 어렵겠지만 항상 염두하면서 투자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균열 조짐이 나올 때마다 국제 금융시장은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앞으로 홍콩 사태에 더 큰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돈도 피해가 안 가길.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